예, 그 혹시 변호사님 그 진술서나 진술조서 사본에 대해서는 저 일단 그냥 순서대로 진행할까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서 뭐 그게 그거겠다. 예, 어느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조대철 검사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되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예, 많이 신속하게 기다리셔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증인 그 대장님 저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예. 증인 그 진정성님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증인께서 그 작성한 진술서나 조사받으셨던 진술조서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 노상원 증거기록 순번 648번 6145쪽 진술서 4본 12월 9일자입니다.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증거는 여인영의 3 증거기록 순번 340번 226쪽 진술서 4본입니다. 그 증인께서 2024년 12월 9일 날그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에서 작성하신 진술서인데요. 혹시 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맞으시죠? 맞습니다. 증인께서 자필로 작성하시고 그 손도장도 찍으신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322번 2204쪽 진술조서 4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2025년 2월 21일 서울 고등검찰청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셨던 내용인데요. 군검찰에서 조사받으신 내용인데 기억하시나요? 네, 예. 그때 증인께서 그 조사 받으신 이후에 진술 내용 확인하시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 도장 찍으시고 서명하시고 하신 게 맞으시죠? 네, 예, 해당 부분 모두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계속하시죠. 예. 좀 빨리 할게요. 예,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증인은 군무원으로 2008년 9월 7급 공채로 임용하셨고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에는 방첩수사단 소속 방산수사통제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증인은 12월 3일 제가 이제 12월 3일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연도는 생략하고요. 22시 27분경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뉴스 보고 하시게 되셨습니까? 예. 증인 비상 소집이 있어서 비상계엄에 따라서 비상 소집이 있어서 사무실로 복귀하셨죠. 네,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23시경 조금 넘어서 주소지인 안양에서 택시를 타고 방첩사령부에는 23시 20분에서 23시 30분경 도착을 했고 비상 소집 응소 현황 확인 후에 얼마 뒤 3층 수사 조정과로 올라갔다 이렇게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께서 3층 수사 조정과로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사조정과에서 비상 소집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과별로 팀장 한 명씩 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올라갔었습니다. 누가 연락이 왔습니까? 조정과 팀장인데 정확히 누구인지 현재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3층 수사조정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뭐 거기 앉아서 각 수사관들 아직 입수하지 않은 수사관들한테 전화 정도 하고 있었는데 뭐 처음에는 조금 되다가 유야무야돼서 네. 사람이 없어져 가지고 한 00시 정도의 1층 사무실에 있는 1층으로 제가 네. 이동했습니다. 공공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 뭐 대략적인 기억 경입니다. 시간- 예, 00시경. 그 이후 증인은 사무실이 있는 방첩수사단 1층으로 내려가셨고 그때 김대우 수사단장과 일부 인원이 1층 출입구 쪽에 모여 있었다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첩수사단 1층으로 내려가셨을 때 상황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기 뭐 1, 2조로 추정되는 인원들이 있었고 네. 내려가서 좀 조명이 좀 일부 안 켜져 있어서 좀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방첩사 단장이 저를 보자마자 뭐 말씀하셨던 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진술을 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조서를 읽었지만 네. 재판장님께서는 조서를 보신 적이 없고 그래서 증인께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때 전 방첩사 단장이 저를 보고 합법적인 임무 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 받아라. 다른 설명 없이 이 얘기만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지금 우원식 인계 받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원식을 체포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과거 이석기 의원처럼 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안보 사범을 계엄이 선포되면 모든 사건이 군사법원 관할로 전환이 되니까 네. 저희도 수사권이 또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 수사기관 수사하던 안보 사범을
우리한테 인계해 주려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체포를 이미 한 사람을 방첩사가 인계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신 건가요? 체포보다는 그때 수사적인 사항을 예. 뭐 현재 체포가 됐는지 아니면 체포할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 예. 체포를 했든 할 예. 것이든 예. 어쨌든 체포가 되는 사람을 예. 인계받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증인은 조는 몇 조이셨던 겁니까? 3조 세 번째입니다. 세 삼조입니까? 번째. 증인은 1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김대우 단장이 우원식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증인이 1층 로비로 내려와서 김대우 단장 보자마자 우원식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씀이세요? 저를 보자마자 네. 예, 합법적인 임무수행이다. 우원식 국회에 가서 인계받아라. 네. 예. 그러면 신동걸 소령이 속한 1조는 이재명, 최진욱 소령이 속한 2조는 한동훈으로 김대우 단장이 체포 대상자를 지정했는데 증인은 김대우 단장이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으로 호명하는 장면을 혹시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보지는 못하셨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1조, 2조가 아까 미리 있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갔는데 예. 이미 뭐 그쪽에서 어떤 얘기도 없었고 네. 그 얘기밖에 저는 다른 설명도 없이 그 그러니까 얘기밖에 1조, 2조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증인께서는? 세 번째 나중에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1조, 2조가 있었습니까? 추정 모르겠습니다. 저게 세 번째니까 아마 제가 지금 이후에 추정하는 거지 정확하게 거기 1조 몇 명, 2조 몇 명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동걸, 최진욱 있었는지도 혹시 기억은 안 나세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방첩수사단장이 구체적으로 언제 명령을 했냐라는 질문에 도착하고 23시 50분에서 이제 출발한 시각인 00시 30분 사이일 겁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예, 23시 50분에서 00시 30분 사이다 이렇게 하신 게 진술을 그때 하신 게 맞으시죠? 네. 당시 증인께서 1층에 내려가셨을 때 방첩수사단 앞 1층 상황은 좀 혼란스러웠습니까? 뭔가 좀 조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예,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우 단장은 있었고 네. 지시를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조를 배정하고 있는 상황 증인 말씀에 따르면 아마 끝났던지 아무튼 다른 얘기 아, 일절 다른 얘기는 앞에 없었습니다. 1, 2조 뭐 앞조들이 좀 끝난 상황이고 증인께 그 지시하신 이후에는 뭐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혼란스럽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되게 무겁고 무거웠어요. 예 조용한 분위기. 사람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그때? 뭐 대략적으로 15명 정도? 예. 20명? 알겠습니다. 17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8항입니다. 증인은 당시 우원식이 누군지 알고 계셨습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김대우 단장 지시를 받기 전에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국회의원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거는 모르셨어요? 출동하고 나서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그 1층에서 포고령이 기재된 종이도 받으셨습니까? 저는 못 받았습니다. 받지는 못하셨어요? 증인은 못 받으셨어요? 그때 그 작은 쪽지를 저 말고 같은 조에 있던 다른 수사관한테 줬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포고령이었다고. 아 증인 그러니까 조장이신 증인께 주신 게 아니고 네. 조원한테 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럼 누가 주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 쪽지라는 거를 누가 줬는지 혹시 아세요? 탄장님이 준 걸로 저는 작은 쪽지를 포고령인지는 모르고 어쨌든 작은 쪽지를 단장님이 직접 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누구와 함께 같은 조로 편성되셨어요? 육군준이 김시중, 공군 상사 김성욱, 성욱, 네. 육군 상사 주현진, 육군 상사 문지환. 주현진이라는 분이 운전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그 증인께서 방첩수사단 1층 로비에서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 구민회 수사 조정과장도 있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구민회 중령이 통화하는 모습은 혹시 못 보셨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수사단 1층에 화이트보드 설치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1층에 화이트보드 기억 안 나세요? 예. 25, 26, 27항 생략하겠습니다.
증인은 출동 전에 체육관으로 이동해서 장구류를 챙기셨죠? 네. 어떤 장구류를 챙기셨습니까? 방검복 등 새로 신규 도입된 압수수색 등에 활용할 하는 장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이제 공검찰에서 조사를 받으실 때는 방검복, 장갑, 포승줄, 수갑 이런 장비를 지급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가방 안에 들어 있었나요? 뭐 따로따로 이렇게 막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세트화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트화돼 있었어요? 예. 증인은 국회 출동은 몇 시쯤 하셨습니까? 00시 30분경으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차를 타고 국회로 가셨습니까? 일반 승용차입니다. 일반 승용차 한 대로 가신 거죠? 맞습니다. 출동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어쨌든 저기에 의한 국지도발 징후를 우리 정보기관에서 아마 포착을 했나라는 의문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던 남부 사범을 우리한테 인계 하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출동을 했는데 출동하고 나서는 근데 우선 그 의원식 국회의장은 의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라는 걸 인터넷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되고 또 인터넷에 자꾸 확인하는데 전방에 사항이 또 없는 것 등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서 운전하던 수사관한테 좀 천천히 좀 이동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출동하고 나서는 또 방첩사 단장이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비밀 소통 체계를 통해서 아마 그런 상황이 국가 비상상황과 관련된 게 내려왔으면 비밀 소통 체계로 내려왔을 텐데 그런 걸 이제 출동할 때쯤이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겠거니 했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해서 그래서 좀 출동할 때 좀 천천히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증인께서는 그 공검찰 조사 당시에는 우원식이라는 그러니까 들은 사람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혐의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이게 무슨 혐의로 하는 거냐, 인계를 받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조원들끼리 하신 게 있었습니까? 혹시? 우선 그런 게 없었고 왜냐하면 뒤에 출동한 대부분의 세 명이 대부분 술을 마신 상황이었고 예. 운전하는 주연지 수사하고 저밖에 어쨌든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혐의는 아마 출동할 때 좀 상세하게 좀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의무만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증인께서 혼자?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0상황입니다. 노상원 증거기록 순번 574번 5328쪽 방첩사 수사단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보신 적 기억나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증인께서 참여했던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기 보시면 증인 성함도 그 참석자에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내용을 보시면 그 최석일 시간대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지금 구도로 말씀드릴게요. 최석일 그 소령이죠. 네. 최석일 소령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8분경 각 팀 조장들을 단체 대방에 초대해서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 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거기 별표 표시해서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증인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기존에 부여된 구금 인원을 전면 취소한다고 돼 있었는데 네. 방첩사에서는 원래 그 14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을 체포할 계획이 있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국회로 출동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00시 38분경에 이 3명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으로 그 인계 체포나 인계받을 대상자가 변경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각제별로 서로 소통 안 해서 누가 그 임무를 받은지 모르는데 예. 저는 어쨌든 인계받으라고 했지 일절 체포 다시 한번 제가 그때 그 전에 김시중 수사관이 한번 1층에 있을 때 물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체포하는 거냐 그러니까
체포하는 게 아니고 인계하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방첩수사단장. 김대우 단장이 말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1층에서 임무 하다를 받으실 때는 뭐 김대우 단장한테 인계라고 얘기를 들으셨다는 건데 네. 그 전에 사실 방첩사 내부적으로는 14명을 체포한다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혹시 증인 그거는 그 전에 그 1층 내려가기 전에 혹시 뭐 들어보시거나 공유 받으신 적은 없으세요? 예, 그 전혀 부분 없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여기 최석일 소령이 기존 부여된 구급 인원 전면 취소라고 하면서 3명을 지금 특정한 거는 3명보다 원래 많았다는 얘기라서 혹시 그 부분을 증인이 아시는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저기 우원식 의원을 인계가 아니고 체포하라는 명령이 바뀌었다는 걸로 저는 저걸 보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증인이 김대우 단장한테는 인계라고 들으셨는데 네. 이 메시지를 보고 체포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셨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증인이 속한 조의 임무인 우원식 체포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바뀌어서 누구라도 우원식을 먼저 체포해오라. 그러니까 3명이요. 원래는 우원식 그 대상자가 되게 그 체포할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으로 좀 좁혀지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팀원들이 뭐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뭐 어떤 이게 무슨 상황이냐 좀 혼란이 있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우선 저만 저걸 카톡을 팀원들이 다 본 게 아니고 차 안에서 저만 본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아 이거는 좀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스마트폰을 계속 이제 개헌법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다시 뭐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네. 특별하게 수사관들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체포라고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게 체포하는 게 합법적인지 좀 이건 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포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뭐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떤 뭐, 체포라서 그런 거죠? 예, 우선 그 혐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련된 혐의가 명시적으로 저한테 계속 어떤 혐의가 있는지 알려주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또 그리고 체포하라고 하는데 개헌법에 따라 하는데 저기 의심스러운 저기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체포까지 해야 된다니까 아 이건 좀 법적으로 좀 더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